이 부동산 상식사전은 보통 5째 준비마당과 더불어서 5째 마당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마당은 이제 우리가 전월세 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둘째 마당은 우리가 집을 마련하는 그런 방법과 요령, 그 다음에 세 번째 마당은 상가에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네 번째 마당은 토지와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다섯째 마당은 경매와 관련된 내용으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다음에 그 안에는 재개발된 그런 뉴타운에 관련된 그런 내용 등 종합적인 건 모든 그런 부동산에 관련된 그런 상식들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자, 이 동영상을 통해서 천천히 차례차례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여러 사례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준비 마당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마당이나 둘째 마당 가기 전에 준비 마당, 먼저 우리가 수영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가 준비 운동부터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이런 준비 운동 없이 전월세라든가 우리가 집이라든가 상가, 토지 같은 경우 경매 들어가면 머리에 쥐 납니다. 준비 마당부터 한번 하면서 한번 몸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 보통 부동산을 사가지고 돈을 못 벌면 조상 탓이고 돈을 잘 벌면 자기 탓이라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묻지마식 그런 투자를 했을 때는 부동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상식이 없이도 어떻게 얼렁뚱땅 하다 보면 돈을 벌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어떤 상식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만 되고요. 그러한 상식은 평상시에 본인이 조금씩 공부를 함으로 인해서 다져지는 겁니다. 일이 닥쳤을 때 그때 준비하려고 하면 이미 늦죠. 근데 예전에 미리미리 준비를 해놨다면 내 눈앞에 좋은 부동산이, 정말 투자 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나타났을 때 그 부동산을 알아볼 수 있고 또한 거기에 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부동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제 철칙이 그래요. 집이 없는 분들한테도 돈만 생기면은 부동산 책 같은 거 사가지고 공부를 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그래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무슨 부동산 공부냐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드니까 하는 겁니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동산 공부 안 해도 돼요. 다른 쪽으로도 먹고 사는 길이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부동산을 잘 모르기 때문에 부동산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월급으로는 도저히 상상을 할 수 없었던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고 상가를 살 수가 있고 토지를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내 부동산이 오르는 거는, 내리는 거는 조상 탓, 오르는 건 내 탓이 아니고, 조상 탓 그만하시고 이제 앞으로 부동산 상식사전과 더불어서 계속해서 부동산 상식을 넓혀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내 집, 내 땅이 꼭 있어야 되냐 그러시는데요. 주택이라는 거는 단지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그냥 거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후의 대책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 바로 주택입니다. 그리고 남의 집에 살다 보면은 왠지 불안하잖아요. 그죠? 심리가 참 그렇게 흘러가시더라고요. 여러분들 많이 물어보시면. 그리고 솔직히 그 교육비가 우리나라가 제일 많죠. 그럼 교육비 부담을 하다 보면은 어느새 나이 40이 되고 50이 되는데 그때 가서 그분들 중에 대부분이 노후 대비를 갖다가 해놓지 않은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나마 내 집이라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거를 나중에 노후 대책용으로도 쓸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내 생활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집에서 내가 내 못질 하면서 못 받고 싶은 대로 못 박아가면서, 근데 실제로 자기 집에다 못 잘 안 박습니다. 세입자들이 못질 잘하지. 그리고 노후 대책용으로 이렇게 사놓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살 때는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바로 내 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땅도 가지고 있는 게 좋다. 왜? 땅 역시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요, 장기적으로 내다봤을 때, 또한 우리나라가 식량이 부족한 국가고 물이 부족한 국가라고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사 재벌로 나올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투자적인 목적에서의 땅을 사는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장기적인 목적을 봤을 때는 생산적인 요소로서 내 땅을 가지고 있는 것도 좋다. 그래서 지방에 아직도 3만원짜리 4만원짜리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몇만 평 가지고서 나중에 노후 대책이나 아니면은 생산 요소로서, 농산물을 갖다 생산하는 요소로서 이용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집이나 내 땅은
할 수만 있다면 부동산 공부를 통해서 그 상식을 통해서 가지시는 게 좋습니다. 자, 오늘도 이 강의를 하러 오면서 어떤 이제 어르신을 밑에서 만났는데요. 80 넘으신 분인데 인터넷을 배우세요. 80 넘으신 분인데 왜 그러실 것 같아요?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입니다. 예전 같은 거 몇 년 전만 하더라도 내가 알고 싶은 정보를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하지만 요즘은 인터넷에 들어가시면 모든 정보가 다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그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바로 국토해양부 사이트입니다. 국토해양부 사이트,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 보금자리,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국은행연합회, 경매 무료 사이트인 대법원 경매정보, 그 다음에 경매 유료 사이트는 뭐 구독션, 그 다음에 온비드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온나라, 그 다음에 은행 사이트, 우리 신한, 하나, 기업, 농협은행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뒤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시면 뭘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집에 대해서 세금을 먹을 때 만드는 공시가격인 단독주택 가격이라든가 아파트나 연립이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인 공동주택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아실 수가 있고요. 주택거래 신고지역이라든가 이런 거 제도, 우리가 거래를 하면서 우리를 갖다가 제약하는 그러한 어느 지역인지 그런 것들 갖다가 다 정보를 갖다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국토해양부에 들어가봤습니다.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시면 여기 직접 보여드려야 돼. 그래야들 좀 하셔. 그리고 저희가 이거 하는 것만 구경만 하지 마시고 좀 직접 따라서 좀 해보세요. 하셔서 따라서 하시라고 제가 여기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기에 아파트 실거래가, 부동산 공시가격, 거래신고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허가구역 다 나오죠? 이런 거를 갖다 확인해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국토해양부에 들어가시면. 아셨죠? 그 다음에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은 왜 들어가느냐? 우리가 이거는 땅과 많이 관련이 돼 있어요. 그래서 토지 부분을 다룰 때 우리가 넷째 마당에서 다룰 때 또 한번 확인을 시켜드리겠지만 우리가 땅을 살 때는 어떤 사용 목적을 위해서 살 거 아닙니까? 단순히 시세 차익을 갖다 노리면서 산다 하더라도 그 땅 자체가 여러 가지로 제약 없이 개발을 할 수가 있다. 여러 용도로 개발을 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그런 땅을 서로 사람들이 살려고 하겠죠? 내놓으면. 그리고 시세 차익도 많이 나겠죠. 단순히 시세 차익을 내기 위해서 땅을 산다 하더라도 이 땅이 어떤 규제를 받고 있는가? 용도대로 제대로 쓸 수 있는가? 내가 원하는 목적대로 쓸 수 있는가? 아니면은 이거는 뭐 건물조차도 못 지게끔 규제가 돼 있는 땅인가? 그런 것들을 갖다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런 것도 확인 안 하고 무조건 땅 가격이 싸다, 주변 시세가 싸다. 그래가지고 땅을 사서는 안 됩니다. 사기는 좋지만 팔 때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팔리기는커녕 나중에 수용돼가지고 자기가 샀을 때 준 돈보다도 적은 돈으로 보상받고 나라한테 헌납해야 되는 그러한 결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 한번 들어가 볼까요? 토지이용 규제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여기에 보시면 토지이용 계획 열람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셔서 여기에서 원하시는 지역에 그러한 거를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원하시는 지역에 이제 여기 선택을 하셔서 들어가시면 자 들어가시면은 주소만 치시면은 딱 나옵니다. 요즘은 딱 주소주면 딱 나오네요. 도시지역이고 공시지가도 나오네요. 땅가 2008년도 1월 기준으로 해서 도시지역 이종 일반 주거지역이다. 이게 뭘 나타내는 거지? 여기 클릭만 하면 또 나오죠? 이렇게 나옵니다. 대공 뭐 방어 협조구역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다 제한하는데 이용하는데 제한사항이 없는가? 그 다음에 여기에 간략하게 지적이 나오죠. 지적도가 간략하게 지적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다 이거 뭐 어떠한 건물을 지을 수 있는가 이 규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쫙 있습니다. 여기 읽어보시면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땅이 있다면 그 땅을 한번 이렇게 쳐보셔가지고 확인해 보시고요. 아니면 주택이 있으시다면 그 주택 번지수를 치셔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 뭐 설치할 수 있는 거, 없는 거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보금자리, 우리가 흔히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주택을 갖다가 구입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주택 구입을 갖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 새로 분양받는 경우에서는 우리가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땅이나 토지를 갖고 있어서 조합원으로서 분양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청약통장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청약통장에 가입하는 절차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청약가점제라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보금자리라는 사이트입니다.